자, 오늘은 오랜만에 이 부천 쪽 프로젝트를 하나 살펴보죠. 괴한 3D 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입니다. 자, 아파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서울 1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이 서울 온수 역세권에 근접한 아파트 단지인데요. 자, 오늘 분석은 주로 이 도시 구조 내에서의 아파트의 입지적인 관점에서 대지 위치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파트의 입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도시구조부터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이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의 경우는 서울 생활권이기 때문에 부천시와 서울시의 도시구조를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부천시 도시구조를 보시면 이 사업지와 관계를 갖는 도시 거점이 부천 소사 부도심 그리고 춘희 부도심 두 곳이 될 수 있는데, 거리상으로는 두 곳 모두 3km 정도의 이격거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의 인구를 감안했을 때 두 곳으로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서울시를 보시면 서울시 중심지 체계도를 봤을 때에 지금 이 사업부지와 가장 근접한 도시 거점지가 바로 오류 지구 중심으로 나타나는데요. 자, 오히려 오류 지구 중심의 경우는 거리가 대략 2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의 인구를 고려했을 때 오류 지구 중심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은 서울의 도시구조 체계 안에 있는 주요 도시 거점의 영향권, 특히 오류 지구 중심 권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서울시와의 거리 차이인데, 지금 보시면 아파트 단지 경계 기준으로 이 서울시 경계까지가 100m밖에 되지 않죠. 자, 그리고 이 필지의 위치상 부천시와 서울시 경계의 모양을 보시면 서울시로 밀고 들어간 모양새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서울과의 경계가 모호한 구역일 뿐만 아니라 서남북으로 선을 그어버리면 서울시로 들어가 버리는 곳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생활권은 서울 생활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과천시 아파트를 분석을 할 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주암동 DH 아델스타 같은 경우도 이 행정구역은 과천이지만 이곳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처럼 서초구 쪽으로 밀고 들어간 형상이라 서초구 아파트로 인식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죠. 자, 두 번째 특징으로 이번에는 이 온수역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현황 여건부터 보시면 이 온수역은 서울 1호선 그리고 서울 7호선 두 개 노선이 정차하는 기본적으로 더블 역세권이고요. 1호선을 이용하게 되면 광역 중심지인 용산역까지 25분, 도심인 서울역까지 30분에 도달이 되고요. 7호선을 이용하게 되면 반포까지 35분, 노년까지 39분. 자, 그러니까 강남 도심까지도 3, 40분대에 도달이 되죠. 자, 그리고 나머지 도심 한 곳인 영등포 여의도 도심 같은 경우도 영등포역 기준으로 보면 15분, 신길에서 5호선 환승 후에 여의도까지 가더라도 28분, 즉 30분 이내에 모두 도달이 되기 때문에 서울의 3대 도심까지 모두 30분대에 도달이 가능한 대단히 우수한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온수역이 아니더라도 부천 방면으로 1호선 역공역도 60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 가능한 추가적인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현황철도 외에 향후 추가되게 되는 신설교통 인프라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시면요. 자, 우선 7호선을 통해서 이 두 정거장 거리인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이용하게 되면 현재 공사 중인 GTX B 노선을 통해서 인천 서울도심, 남양주 춘천 방면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같은 위치에서 현재 계획 중인 GTX D 노선을 통해서 김포, 인천공항, 강남, 하남 교산 등지로 이동이 가능하죠. 또한 이 부천 종합운동장역은 현재 서해선이 정차하기 때문에 일산과 시흥, 안산 방면으로도 이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천 종합운동장역에는 향후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철도뿐만 아니라 버스 교통을 통한 교통 이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이 온수역과 관련해서 현재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가 추진 중에 있죠. 자, 이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 그리고 신천 하안 신림선을 하나로 통합한 노선인데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계획상 인천 연수구에서 시작해서 남동구 논현, 도림, 서창을 거쳐 시흥 은계에서 두 갈래로 분기가 되는데, 북쪽 노선이 부천 옥길을 지나 온수를 거쳐 서울 구로, 목동으로 지나가도록 계획되어 있고요. 현재 더블 역세권인 온수역에 정차를 해야 사업성이 확보될 수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온수역에서 이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온수의 역사가 개통되게 되면 북쪽으로는 양천구 목동으로, 남쪽으로는 시흥, 인천 송도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목동 학원가를 전철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고 그에 따른 교육여건 프리미엄이 일부 더해질 수 있겠죠. 자, 올 상반기에 민자 적격성 의뢰서가 KDI에 제출될 예정이고 이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 노선은 현재 인천, 광명, 시흥, 부천, 구로, 관악 등 6개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온수역에는 현재 온수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자, 그중 대표적으로 럭비구장 특별 계획구역 건축 사업이 있는데 대지 면적 약 2만 평에 지하 5층, 지상 37층, 총 연면적 약 13만 평 규모로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복합시설로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주변으로 대흥 성원 동진빌라 특별 계획구역, 가든빌라 특별 계획구역, 그리고 화창기공 특별 계획구역까지 합하면 수용 인구가 대략 5,000명 가량이 되게 되는 미니 신도시급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온수역 인근의 도시밀도 상승으로 유동인구 증가 및 주변 지역의 가치를 더 끌어올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도로 환경 보시면 사업지와 직접 면하고 있고 서울 영등포까지 연결이 되는 6차선 간선도로 경인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차 이용 환경이 우수하고요. 자, 이용 가능한 고속도로는 제1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시흥 IC까지 5km 이내에 도달, 경인고속도로 신월 IC까지 6.5km 이내에 도달이 됩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로까지도 3km 이내에 도달이 가능하죠. 자,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 인근에는 2개의 대학교가 있는데 사업지 길 건너편에 재학생 7,000명 규모의 유한대학교가 있고 유한대학교 동측으로 바로 이어서 재학생 3,000명 규모의 성공회대가 있기 때문에 유한대와 합해서 주변에 대략 1만 명 규모의 대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수요를 일부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사업지 위치 특성상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곳이 이 가산 디지털 단지, 서울 디지털 국가산업단지인데요. 이 서울 디지털 국가산업단지는 단지 규모 약 58만여 평, 입주 기업 1만 3천여 개사, 근로자 수 약 24만 명 규모의 서울 최대 규모 국가산업단지죠. 7호선 온수역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까지는 내정거장 거리로 전철로 9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죠. 따라서 사실상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의 수요와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일자리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GRDP가 높고 가장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이 강남 업무지구의 수요가 핵심인데 온수역에서 7호선을 타면 이 서울시 중심지 체계상 강남 도심이 시작되는 위치가 이 반포역 우측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반포역까지 39분, 즉 30분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강남 업무지구의 수요지에 포함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은 서울 최대 국가산업단지인 가산 디지털 단지와 대한민국 최대 업무지구인 강남 도심까지 모두 접근성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배후 주거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활환경 부분인데요. 먼저 쇼핑과 관련해서는 사업지 남서측 500m 도보권 거리에 홈플러스 부천 소사점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같은 거리에 역곡 상상시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이용이 가능한 쇼핑몰은 남측 3km 거리에 스타필드 부천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연환경 보시면요. 직선거리 600m 도보권에 항동 근린공원이 있는데요. 이 항동 근린공원은 항동 저수지와 푸른 수목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약 8만 평 규모의 근린공원으로의 접근성이 확보가 되게 되는 상황이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상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에 앞서서 이 시공사 브랜드 쌍용건설이죠. 자, 쌍용건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국내보다도 해외에서도 유명한데 특히 고난이도 건축공사로 상당히 유명한 시공사입니다. 자, 이런 시공 실적을 힘입은 더 플래티넘 브랜드로 이번에 시공이 되기 때문에 브랜드 프리미엄이 예상이 되고요. 건축 계열을 정리해드리면 이 규모가 지하 3층, 지상 35층 총 6개 동 규모고요. 총 세대수는 759세대인데 그 가운데 일반 분양이 230세대입니다. 자, 총 주차 대수 935대로 세대당 주차 대수 1.23대 수준이고요. 세대 구성은 84B 타입 4개 세대, 나머지 전체가 다 59 타입이고요. 59A 판상형이 96세대, 59B 타워형이 13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갈수록 줄어드는 이 세대 구성원 트렌드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 이 59 타입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높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여러 가지 아파트와 관련된 주요 호재 요소들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유사 규모의 인근 아파트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 바로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이 편한 세상 온수역의 아파트 가격 추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난 2023년 5월 6억 2,500을 저점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8억 2천대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최저가 시절 대비 약 2억가량 꾸준히 상승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온수 역세권 인근, 특히 부천 방향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 공급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의 경우도 이러한 가격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특히 아직 들어오지 않은 종합운동장역의 GTX-B나 온수역에 직접 정차할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가 들어오고 온수 역세권이 밀도 있게 개발되는 시점이 오면 지금보다 높은 가치 상승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